네,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사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띠는 혼자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단마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삼파자냐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노력인 아타피 계통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함께 움직이는 한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팀이다. 한 팀이 되어야지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세 가지는 결국 나중에 발전을 해서 계속 발전을 해서 결국 8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거의 숙제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8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삼파자냐는 담마비자요 삼마디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사띠는 삼마사띠, 아타피 위리아는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노력인데 이거는 이제 8정도의 삼마와야모 올바른 노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8정도 수준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사띠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사띠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 2, 3번을 그냥 다 사띠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잘 아는데, 이게 선정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나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정은 보통 마음이 대상에 편안하고 고요하게 머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세 가지 단마 중에 삼파자냐, 사띠, 아타피에서 세 가지 단마 중에 부타께서 이제 문지기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사띠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타피, 위리아, 노력 쪽은 이걸 뭘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문지기가 이제 있고, 병사, 요새를 지키는 문지기와 병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병사에 해당하는 게 바로 노력이에요. 아타피 또는 위리아, 요게 이제 병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음이 대상에 이렇게 고요하게 머무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원래 문지기는 뭘 해야 되냐면, 문을 이렇게 지키면서,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지기가 이렇게 문을 지키면서 여기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그럼 이게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살라하고 악구살라를 구분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살라일 때는 들여보내고 악구살라일 때는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문지기는 사실은 병사들처럼 적극적인 제거를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름을 부르는 정도예요. 즉 안다라는 거죠. 그죠? 안다. 단지 아는 것.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티의 보통 기능입니다. 이름 부르기 정도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이제 병사가 하는데, 이름 부르기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 그죠? 아쿠살라가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들키게 되면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쿠살라가 제거되는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노력이라는 병사라는 이 부분이 투입이 돼야지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쿠살라 중에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 이렇게, 또는 아주 힘이 강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병사가 제거해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문지기와 병사의 역할이 사띠와 이제 위리아의 노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선정 상태로 마음이 대상에 고요하게 머물게 되면 구살라와 악구살라가 일어나질 않죠. 이 상태가 그냥 구살라 상태예요. 구살라 상태일 때는 문지기와 병사가 뭘 해야 되냐면, 살짝 바퀴가 굴러가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살짝 밀어주면 돼요. 그래서 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뒤에서 살짝 밀어주면 되죠. 반면에 아쿠살라는 이 굴러가는 바퀴를 멈춰야 됩니다. 스탑 시켜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대상에 고요하게 머물기 때문에 문지기하고 이 병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문지기도 마음에서 아쿠살라가 계속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이게 사실 주된 임무인데 아쿠살라가 안 일어나니까 선정 상태 자체가 구살라입니다. 선정은 구살라 상태예요. 이 자체가. 오장애가 이렇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지기와 병사가 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휴식하고 충전을 하겠죠. 나중에 이제 큰일이 벌어졌을 때 얘들이 그 힘으로 강력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삼파자냐 쪽, 담마위자요 이런 쪽은 뭐냐면 이제 선정으로 마음이 대상에 이렇게 고요하게 머물게 되면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기회가 생겨서 삼파자냐든 담마위자요든 결국 삼마디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즉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마음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정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설명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사티에 대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쭉 적어뒀는데 한번 보게 되면 우선 이제 그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하려면 부처께서 이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담마를 올바로 배우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잊지 않고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게 바로 이게 노력입니다. 병사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팀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보면 그냥 한 명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발전하고 돌아가고 발전하고 돌아가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겠죠. 계속. 그래서 서로 삼파자냐 사티 아타피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 역할을 계속 하면서 강해진다. 날카로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가르침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또는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잔소리다라는 말 자체에 이미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식이 이제 뭘 얘기를 하면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말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부모님들이 볼 때는 얘가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식은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그 담마요 스님들은 이렇게 이제 그 출가하게 되면 이게 물을 마시거나 뭘 먹을 때 그 정자세를 하고 딱 앉아서 물을 마시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출가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그 몸에 붙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살아왔던 그 기본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고치는데도 뭐 6개월에서 거의 1년 이상이 걸려요, 사실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스님 자체는 자신이 이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걸 알고 있다. 앉아서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기는 알고 있다라는데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사티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사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 적용 문제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실제 적용까지 돼야지 이게 사티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행에서 이제 아주 중요시하는 게 일상에서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계속 잊어버리죠.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라고. 내가 일상에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상황 때문에 이걸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게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르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즉 사띠가 약하다 이렇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일상에서 수행을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하고 이어갈지를 꼭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게. 각자 이제 그 생활 방식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연장하는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사실 수행 발전이 좀 더뎌요. 더디니까 스스로 계속 개발해보고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을 연장할 수 있을까? 이걸 꼭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죠. 현재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행동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악구살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호적되고 있는지, 현재 순간, 매 현재 순간이죠. 매 순간 우리가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매 순간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사띠를 강화시키고 삼파자냐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타피, 올바른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이 담마에 대한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매 순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현재 이제 순간 또는 수행 중에 또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걸 얘기를 하죠. 사띠는, 또 사띠의 의미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뭐냐? 이게 구살라하고 악구살라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살라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악구살라예요. 대부분 악구살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3번에 현재 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악구살라가 왜 뿌리가 뽑히지 않냐면, 악구살라가 이렇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는 악구살라가 있는데 얘들의 사실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가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뽑힌다라는 그 표현들을 많이 쓰죠. 이 의미예요. 즉 여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악구살라가 분노라든가 어떤 탐욕 같은 이런 마음들이, 그런 종류의 마음들이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이 뿌리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뿌리가 뽑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표면에서 알게 되면 이 뿌리가 안 뽑혀요, 사실은. 여기서 알아도 그렇고, 그죠? 근데 여기서 알고 더 깊은 곳에서 알면 상당히 힘이 약화됩니다. 이런 악구살라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를 들어 호흡 관찰 또는 자세 관찰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일상생활 중에도 이를 잊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면 마음이 호흡에 편안하게 계속 머물러 있다. 또는 자세 관찰의 경우에 마음이 가볍게 자세 관찰을 계속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올바른 구살라의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거죠.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조금의 힘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잘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상에 잘 머물고 있을 때는 할 일이 없다. 그죠? 문지기와 병사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2번에 보면 마음이 대상을 벗어난 경우에 다시 대상으로 데려온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5단계, 우리 이제 조금 봤었죠. 5단계를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잠깐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뭐 항상 5단계를 적용하면 좋은데, 또 잠깐 이렇게 벗어났다 다시 대상으로 데려왔을 때는, 예, 그때는 그냥 그 상태로 수행을 지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끈덕진 것들 있죠. 마음 깊숙이 박혀 있는 것들, 끈덕진 것들, 그런 것들. 예, 그 힘이 강한 어떤, 예, 그런 어떤 아쿠살라들, 얘들에 대해서 이제 5단계를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5단계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그 매력적 요소 있죠. 왜 우리 길레사를 계속 일으키는가? 왜 수행의 장애 요소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매력적 요소, 즉, 예, 그런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예, 그렇게 탐욕과 분노에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계속 일으키는가, 내 마음은. 예,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때, 이게 매력적 요소를 이해한다라는 측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이렇게 심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에 그림에 있듯이 이 매력적 요소의 근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딱 알게 되면요. 매력적 요소의 근원지, 이게 출발한 그 출처, 거기에서 알게 되면 뿌리가 진짜 뽑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못 내려가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매력적 요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적용하면 그 수준에서 뿌리는 뽑힙니다. 그 수준의 뿌리는. 근데 진짜 뿌리는 아직 그대로 있죠. 8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